미적분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친구는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해보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2 빼기 1.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바로 되는 거.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을 때 얘는 유리화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꼴 정리하는 거 좀 잘 유의를 하시고. 자, 24번. 자, 이 친구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 친구는 이미 0으로 가는 친구라서 이 친구만 보면 되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최고차항 그 지수꼴이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이제 4가 될 거고, 그럼 이제 B가 4가 됩니다. 그래서 16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친구도 잘 보시면 A가 4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 못하고, 이 친구가 4보다 작으면 0으로 가기 때문에 0이 아닌 두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딱 4가 되어줘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25번 문제. 이 친구는 읽어보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맞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그래서 보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개념에 의해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맞지? 그래서 8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8의 2분의 1승.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이렇게 해서 총 2개.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 이 친구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꼴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친구는 이미 0으로 가는 친구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이 친구의 이제 값을 구하려고 하려면 AN이 결국 수렴을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해. 여기는 이제 수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리미트를 양변에 다 붙여서 샌드위치 정리로 가는 건데, 자,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개념, 우리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을 한다 치면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알파로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의 수렴 조건을 사용한 건데, 그러면 이제 3분의 1 알파, 알파, 2분의 알파가 다 같아야 된다. 얘가 같으려면 알파가 뭐밖에 안 된다? 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되고 2분의 1 이렇게 이제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친구는 약간 좀 골 결정을 해주는 친구긴 한데 뭐 썩 문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도 풀리구나만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이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 얘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근이라 그런다, 맞지? 근. 그러면 여기서 이제 Pn은 n 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고 Bn, Pn을 구하라 했다, 맞지? 그러면 그림을 한번 천천히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자, AN의 X좌표가 BN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대소비교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해야 되는 문제가 맞고, 그러면 n 대 1만큼 외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친구 길이가 얼마? n-1의 b를 가지겠다, 맞지? 그럼 이제 이 친구가 bp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b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내가 구할 수 있는 an, bn을 가지고 결국 n-1분의 1을 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근의 차죠.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된다? 식이 다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 bn 빼기 이제 an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차는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서 구할 수 있다, 맞지? 제곱을 해보면 근의 하의 제곱에 곱에 4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4n인데 16n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12n이니까 마이너스 48n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차는 결국 뭐다? 루트가 될 거고,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1분의 4 해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A, B는 또 좋다고 근
다 구하지 마시고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설정을 한 뒤에 좀 식을 적으면 좋다라는 거지. 자, 28번. 이 친구도 잘 보면 기준항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고 2 이상의 n에 대해서 p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했는데 얘도 그럼 이제 수열 문제겠다, 맞지? 자, 이렇게 보면 n이 짝수일 때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요. 자, 이 친구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잘 보면 어떻게 되는 꼴이냐면 이 친구의 길이를 반띵을 얘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잘 보시면 n이 짝수이면 n이 이제 2라고 가정을 해보자. n이 2라면 p1.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수열의 정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p2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p2는 p1을 x축의 방향으로 p0에서 p1까지 반띵이다, 맞지? 그래서 이제 길이를 한번 천천히 다 적어보면 요 친구가 루트 2다, 맞지? 이해될까? 그러면 요 친구는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요거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그 홀수다, 맞지? 홀수를 이제 가져간다 했는데 홀수를 가져가 보면 자,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 p가 3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3을 대입해 보면 p2를 x축, y축 방향으로 2분의 1씩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다, 맞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4분의 루트 이만큼씩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면 그 다음 규칙들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길이가 그럼 얼마? 여기다 루트 2배를 해보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규칙을 볼 수 있는 거야. 두 칸씩의 규칙이죠. 홀수, 짝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이제 수열의 핵심인데 짝수, 홀수가 나온다? 두 칸씩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루트 2에서 2분의 1이 돼서 얼마만큼? 2분의 루트 2만큼 이게 이제 자꾸 작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규칙도 보면 2분의 루트 2 1, 2 맞나? 해서 보면 당연히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그러면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얘의 반띵인 4분의 1이 맞다, 맞지? 그래서 공비는 지금 2루트 2분의 1이 이제 길이가 이런 식으로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등비수열이라는 거니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보면 pn의 y좌표를 yn이라고 한다 했을 때 y2n의 y좌표를 물어봤다, 맞지? 짝수항의 y좌표를 물어봤다 이 뜻인데 결국 보세요. 짝수항들의 y좌표는 결국 누굴 따라간다? 홀수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홀수의 y좌표가 결국 2n의 좌표다 이런 뜻이니까 p2n의 y좌표는 결국 p2n-1의 좌표를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p1은 1이고 p3은 y좌표가 1 더하기 4분의 루트 2다, 맞지? 그럼 p5는 어떻게 되겠어? 등비수열이 지금 봤을 때 여기가 1이라고 해보면 지금 여기가 4분의 루트 2다, 맞지?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이 되는데 공비가 얼마? 4분의 루트 2라는 거죠. 요거 이해될까?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요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4분의 루트 2죠. 그래서 공비가 4분의 루트 2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1 더하기 4분의 루트 2의 4분의 루트 2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뜻이니까 p2n의 y좌표는 p2n-1의 좌표랑 같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다, 맞죠?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이제 공비가 4분의 루트 2니까 초항에 1 빼기 4분의 루트 2에 우리가 이제 n승 이렇게 되겠나? n번째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 이제 n번째다, 맞지? 그래서 n번째까지. 근데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무한대를 보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를 이제 한 번 더 적을까?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기능이 좋은 게
이 친구를 뺏겼을 수가 있어. 복사하기. 대박이지. 하고 이게 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색상도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디로 간다? 0.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4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4.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최대한 간단하게 루트 2로 이제 약분이 가능하다, 맞지? 그래서 2 루트 2 빼기 1에 2 루트 2.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그 유리화를 하면 된다, 맞지? 그럼 7분의 2 루트 2, 2 루트 2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8 더하기 2 루트 2에 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답이 5번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규칙에 따라서 가는 건데 짝수 홀수라는 규칙이 이제 두 칸씩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짝수 번째를 물어봤는데 생성 원리입니다. 생성 원리를 잘 보시면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생기고 요 길이에 관해서 요렇게 가니까 결국 y2n의 좌표는 요 친구 홀수 차수들을 잘 보시면 홀수를 기준으로 해서 더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b 자체가 2분의 1씩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2분의 1만큼 커진 건데 루트 2분의 1이 다시 한 번 더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비가 4분의 루트 2가 되는 꼴이 된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수열이 나오면 등비수열, 등차수열 둘 중에 하나로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이 좀 일정하다라는 친구들 나오면 등비수열인 거 좀 까먹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29번 한번 봅시다. 자 2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 = x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bn이라 한다 했지 맞지? 그러면 생성 원리에 따라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 미분해서 대입해보면 2n이겠다 맞지?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 2nx에 n 대입하면 n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bn이 얼마? bn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n, 0이 되겠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2분의 n, 0이 되겠고 그럼 이제 bn을 생성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생성 원리 세 점이 어떻게 된다? 세 점이 지나는 원. 세 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CN의 Y 좌표도 이제 구할 수 있고 X 좌표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뜻인데 결국 OAN, CN을 구하라 했다 맞지? 이 도형을 잘 보시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서 2분의 1얼 제곱 사인 세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타를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맞지? 덧셈 정리를 해도 되지만 글로 가면 좀 레전드야. 약간 레전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구할 수 있는 것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하게 검은색을 끌어볼게요. 우리가 x, y 좌표를 알면 핵심이 뭐다? 무조건 x, y 좌표에 수선의 발을 끄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큰 사각형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사실 y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보면 사다리꼴 두 개를 구할 수, 그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에 사다리꼴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요 빨간 친구 O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 그 다음에 A 이 친구만 빼주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친구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천히 결국 이제 반지름도 구해야 되겠고 우리가 반지름을 알아야 요 높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이제 구하려고 해보면 방금 이제 생성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자, 첫 번째 O, BN, AN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O, BN, AN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 맞지? 외접원이기 때문에. 그럼 요 길이는 지금 2분의 n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n, n 제곱이가 무슨 일이고 n, n 제곱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각이 어디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했기 때문에 요 각도 구할 수 있고 요 각도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좌표를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이와 각을 다 쓸 수 있는 거는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하기가 지금 괜찮긴 한데 굳이 이제 이걸로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요걸로 가주면 좀 편하다, 맞지? 그래서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대변과 대각 해서 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세타는 얼마? 세타는 위에 적어둡시다. 얘도 이제 좀 예쁘게 적어볼까? 자, 여기가 세타가 되면 우리가 증가량이 n만큼 증가하고 n제곱만큼 증가하니까 1대 n 대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b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생성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써볼게요. 요 길이만 알면 되니까 이 길이는 2분의 n, 0이라는 친구랑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면 된다, 맞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될 테니까 사인 세타 분의 2분의 n 제곱 더하기 n 4제곱 이 친구가 얼마다? 2얼이다.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얼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 도형을 한번 천천히 구해보면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이죠. 얼이고 여기가 이제 잘 보시면 이 원의 중심을 했고 이게 이제 x축과의 교점이다, 맞지? 이러면 이제 OBN이 현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도 이제 예쁘게 OBN이 현이 되고 CN이 뭐다?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형을 예쁘게 그리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림이 좀 요상하다, 맞지? 자, 이렇게 했을 때 CN에 대해서 대칭성인 거야. CN에 대해서 대칭성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분의 n이면 여기 길이가 4분의 n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얼이 되니까 요 높이는 얼 제곱 빼기 16분의 n 제곱이다, 맞지? 자, 복잡하게 보이지만 얘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넓이를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넓이, 요 삼각형 넓이 더하기 요 사다리꼴, 그 다음에 빼기 전체 큰 삼각형, 요것만 이제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CN, AN이 나온다는 뜻인데, 자, 천천히. CN은 그러면 2분의 1 얼 뭐라는 거야? 자, 2분의 1에 자, 밑변 4분의 n, 그 다음에 높이 이제 루트 얼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n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사다리꼴은 이 두 개 더하면 된다, 맞지? 요 두 개 높이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리를 해서 보면 좀 편합니다. 자, 일단은 2분의 1에 요 친구 빼기 요 친구 분의 더하기 n제곱의 밑변은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4분의 n이다, 맞지? 4분의 n에 2분의 n 빼면 이 친구가 4분의 n에 그 n을 빼주면 어떻게 된다? 4분의 3n이 된다, 맞지? 4분의 3n 이렇게까지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4분의 n이니까 요 전체 길이가 n, 왜냐하면 이 친구의 x 좌표가 n이기 때문에 n 빼기 4분의 n 하면 요 높이가 4분의 3n이 나온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넓이까지 구할 수가 있고, 전체 큰 빨간 삼각형을 구해보면 이제 n에
n제곱이니까 2분의 n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하게 된 거고, 우리가 n세제곱으로 나눠줘라고 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가 좀 천천히 하면 되는데,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만 좀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좋아. 오케이, 만들어냈고. 자, 요거를 이제 천천히 하나씩 지금 따로따로 떼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얘는 이제 n세제곱을 나눠보면 어떻게 돼? n세제곱을 나눠보시면 자, n은 이미 하나가 사라진다 맞지? 그러면 이제 n제곱만 안으로 쑤셔 넣으면 된다는 건데, 8분의 1에 n 4제곱이 된다 맞지? n 4제곱 분의 얼 제곱에 마이너스 16 n 제곱이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이미 날라간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이제 얼 제곱을 잘 보시면 얼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해놨다 맞지? 그럼 얘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얼이 이제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것처럼 루트 n제곱분의 n이니까 n에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n제곱에 더하기 n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할 텐데, 제곱을 해보면 4분의 1에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에 곱하기 2분의 n제곱 더하기 n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n4제곱을 나누어 보시면 얘는 어차피 어떻게 돼?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이 친구를 봤을 때 얘는 1로 갈 거고, 이 친구를 n4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얘만 남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1만 남고 4분의 1이니까 이 전체가 어디로 간다? 4분의 1로 간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가 16분의 1로 가게 되고, 이 친구는 뭐 n세제곱으로 나눠보면 2분의 1이겠다 맞지? 그 다음 이 친구도 이제 과정이 똑같겠죠. n세제곱으로 나눠보면,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n세제곱 해보면 n은 이제 하나 약분시키고 2가 남겠고, 그럼 얘도 1이 되고, 아까 전에 계산한 것처럼 얘는 얼마? 우리가 여기서 과정을 4분의 1로 이제 해놨다 맞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4분의 1로 간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4분의 1로 가니까 루트를 씌워서 2분의 1이 된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4분의 1이 될 테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 해보면 2분의 3이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될 테니까 16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16 더하기 16분의 3 해서 이제 4분의 1이 나올 거고, 잠시만요. 여기가 좀 레전드였죠? 이 친구가 좀 레전드인데 이 친구가 신기하다 맞지? 어이구, 무슨 일이고? 자, 16분의 9가 된다 맞지? 그래서 16분의 9를 정리를 해주면 16분의 10에 빼기 16분의 8 해서 이제 8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면 n세제곱분의 sn이 8분의 1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200을 곱해주면 15 이렇게 이제 답이 15로 난리가 났다 맞지? 28에 16 8, 5, 40 기탄 수학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복잡하죠 사실. 요거도 이제 잘 해놓으면 그 무한등비급수 도형할 때 좀 편한데, 요 처리를 할 때 날리는 거를 좀 주목을 하세요. 제가 이제 사인, 코사인 그 삼각함수 그 도형의 극한할 때도 좀 알려줄 거지만, 여기서 봤을 때 얼 자체를 미리 날리고 시작을 하셔도 돼. 이미 이제 이 친구는 0이 되는 인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변수가 아니죠.
무한대로 보내보면. 그래서 이 친구만 남기고 최고차항만 개수를 남겨서 4분의 n 4제곱 요렇게 계산을 하셔도 좀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이 친구를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계산을 해주면 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은 16분의 9다 맞지? 요거 좀 잘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만 좀 정리를 해놓자. 그 기울기 정보를 세타라고 본다. 그 다음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그어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한다. 이렇게 두 개를 좀 잡아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놓고 설명은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뭐 단순하진 않아. 단순하진 않았어. 오케이. 자, 30번. 30번 이 친구도 되게 좀 잘 뽑혀져 나왔는데 잘 보시면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있어. 오케이.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걸 알려준 거고 2차항이 없다 맞지? 2차항이 없고 상수항이 있고 1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한다 했으니까 요거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 자 gx는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간분리 함수다 맞지? fx가 얇으니까 좀 보기가 힘드나? 확대를 시킬까? fx가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1보다 크면 이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f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얘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똑같죠? 무한대로 보내보면 fx가 되고 그 다음 경계값은 따로 좀 해주세요.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대입을 해보시면 0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f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0분 얘가 다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gx는 구간분리 함수다 라는 걸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가보니까 자 gx가 구간분리 함수인데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인 값의 개수래. 자 불연속 개수가 5개입니다. 오케이?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잘 보시면 구간분리 나머지 친구들은 연속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fx가 이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 불연속이 될 수 없어. 그럼 언제? 이 친구와 1과 fx입니다. 정의역 여기서 정의역은 fx야. 치역도 fx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의 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 범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역을 봤을 때 1과 마이너스 1, 즉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구간 분리가 일어난다. 즉 불연속인 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교점이 총 몇 개여야 된다? 5개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금 바로 잡히면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천천히 보면 우리가 3차 함수 개형은 총 3개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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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차항 개수가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미분을 해서 판단할 수가 있지만 미분을 해봐도 3x 제곱 더하기 a니까 최고차항 그는 몇 개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형을 이렇게 출발해보고 가는데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 1이 이런 식으로 잡혔다 칩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구조인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fx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그어 볼게요. 얘가 이제 실제로 gx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멍이 뚫리겠죠. 구멍이 뚫리고 자 1보다 클 때도 어때? 구멍이 뚫리고 그 이후는 fx를 따라간다 이 뜻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자, 그 새로운 함수 정의 이게 좀 잘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자 갑자기 뭘로 바꾼대? 1과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0이 되는 겁니다. 얘도 갑자기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이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지. 마이너스 fx라고 하면 방금 봤나?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칭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겠나? 이 친구가 fx가 요거일 때 g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얘는 좀 두꺼워서 보기가 힘드네. gx. 지금 무슨 뜻이다? 1과 마이너스 1의 교점이 총 몇 개? 무조건 2개여야 불연속이 된다라는 그 2개가 나온다는 거거든. 교점이 2개일 때. 즉 5개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총 5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친구 개형이 될 거고, 왜냐면 그 외에 이 두 친구는 어차피 1이랑 마이너스 1 끄어봤자 최대 교점이 2개씩밖에 안 나온다, 맞지?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가보면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기서도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무슨 뜻이냐면 1에서 우리가 2개를 끄었을 때 교점이 총 5개가 되려면 한 군데는 무조건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얘도 카피 해놓자. 이거는 3차함수 사실 그려도 되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요거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보시면 핵심이 하나가 딱 있는데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 뭐지? a 값에 관계가 없다 하면 0을 대입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개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0,1을 지납니다. 와우. 이렇게 되면 둘 중 한 점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게 무슨 형태야 지금? 근의 형태죠. 근의 형태. 어떻게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딱 삘이 오지. 근의 합이 얼마다? 0인 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근의 형태를 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무조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하나가 0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근이 0이 돼야 되는 거면 삼중근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친구가 나가리가 아니라 탈락.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근의 형태로 봤을 때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로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 한 점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3x 제곱 더하기 a 미분을 해보시면 얘가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a가 무조건 뭐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이제 잘 보시면 자, 차함수를 적어볼게요. fx 빼기 1을 하면 x세제곱 더하기 ax. a가 음수가 돼야 된다, 맞지? 이 친구가 음수가 돼야 무조건 이 개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얘가 근의 형태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x 하나에 x제곱 더하기 a. 여기서 뿔마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가운데 값이 0인 건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함수를 가지고 근의 형태로 적어보면 얘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항상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봤을 때도 어떻게 된다? 여기를 베타라 잡으면 베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은 다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요 친구다, 맞죠? 이 친구가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p의 값을 작은 순서부터 크기 순으로 이렇게 한다 했지. 그러면 이제 총 개수를 물어봤고, 그 다음 두 번째 놈, 맨 마지막에서 앞에 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gx도 한 번 더 그려봐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를 가지고 그 fx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차함수 두 개를 적을 수 있다 맞지? fx 빼기 1이 우리가 이제 x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f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x 플러스 2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다 맞지?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제 싹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근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남은 게 뭐 있냐면 곱입니다. 곱이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잘 보면 더하기 1을 해버렸다 맞지? 더하기 1을 하면 이 친구가 살아 안 살아? 살죠? 그래서 얘가 사니까 그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가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했을 때 곱이 얼마다? 2가 돼야 돼. 요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제 베타가 얼마다? 베타 세제곱이 1이니까 베타가 1이 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요 친구는 이제 다 주어진 거지.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그럼 이제 여기서도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0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친구